성인이 된 뒤부터 우리를 따라다니는 공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말이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아니 오래되면 될수록 그 공포는 더 거세게 우리를 옥죄입니다.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나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어떠지? 내가 중요하지 않게 되어서 진급하지 못하면 어쩌지? 같은 현실적인 불안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다고 느끼게 되면 어쩌지? 같은 꽤나 철학적인 불안까지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불안과 공포가 더 나은 선택과 결정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이 걸릴지도 모를 중요한 일을 깊은 고민 없이 급하게 결정하거나 모처럼 주어진 기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며 욕심부리다 탈이 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죠. 또 같은 실수를 했네라며 뒤늦게 후회하는 순간이면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해서 옳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옳은 결정을 하지 못해서 또 불안하고 불안해서 또 잘못된 결정을 하는 불안과 실수의 연속 굴레에 빠져버리게 된달까요. 우리는 누구나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직장과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하죠. 나의 쓸모에 관한 의심과 고민들로 불안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날은 올까요? 아니,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애당초 있기는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답해줄 인물, 노자는 육아를 비롯한 당대 여러 학파가 내세운 명분주의와 인위적인 조작에 반대한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무의자연이라는 단어로 대표됩니다. 여기서 무의란 행함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위적인 제도나 노력, 질서 등을 실행하지 않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자연이란 세상 만물의 도와 진리를 품고 있는 궁극적 실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무의자연이란 인위적인 제도 또는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이고 완전한 실제에 다가서게 된다는 도가 특유의 사상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노자는 무의자연 사상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그릇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자는 그 이유를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담기 위한 용도로 그릇을 사용합니다. 오목한 그릇에는 밥과 국을 담고 넓고 평평한 그릇에는 제육볶음이나 생선구이 같은 요리와 반찬을 담는 식이죠. 반대로 가득 차거나 빈틈이 없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지 못합니다.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0개의 바퀴살이 모이는 바퀴통은 그 속이 비어 있음으로 해서 수레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진을 그리셔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비어 있음으로 해서 그릇으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문과 창문을 내어 방을 만드는데 그 비어 있음으로 해서 창으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따라서 유가 이로운 것은 무가용이 되기 때문이다. 노자를 비롯한 도가 사상가들은 세상 만물이 생기고 존재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도라고 불렀는데요. 동시에 이를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도라는 이름은 그저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일 뿐, 실제로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성질을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러한 도가 천지의 시초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마치 비어있는 그릇의 쓸모처럼 만물의 근원이 되며 동식물과 사물 등 우리가 이름 붙인 주변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노자는 우리의 삶에도 무의자연의 이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억지나 강제를 피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쪽에 가깝죠. 그는 인간의 과도한 행동이 하지 않음보다 못한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로 사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이 부족했던 이들은 뱀 그림을 먼저 완성한 사람이 술을 모두 마시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리기를 시작한 순간 한 사람이 나는 뱀의 다리도 그릴 수 있다며 한 손에 술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뱀은 다리가 없는 동물이다. 당신은 왜 없는 것을 그리려 애쓰는가? 라고 말이요. 그리고는 뱀을 먼저 다 그려 술을 빼앗아 마셔버렸습니다.
과도한 욕심과 열정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거죠. 노자의 정치 이론도 이러한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좋은 통치자의 역할은 인위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쓸데없이 법을 많이 만들거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쓰기보다는 말없이 담담하게 자신의 덕을 펴나가는 것이 통치자의 임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는 이를 위해 작은 나라, 적은 수의 백성을 이상 사회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노자는 인위적인 도덕 법칙을 만들거나 쓸데없이 많은 지식을 채우려 애쓰기보다는 사람들이 소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 해냄의 결과물을 통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문제는 삶이 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은 실패하고 때로는 그 실패에 조급해지죠. 실패와 조급함이 만나면 그 다음은 뻔합니다. 뭐라도 기회를 잡으려 발버둥치고 스스로를 혹사하거나 함께하는 누군가를 다그치기 시작하는 거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일은 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능력 이상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게 되니 이전 같으면 하지 않았을 실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 실수가 반복되며 그나마 주어졌던 기회를 잃고 맙니다. 노자는 수많은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려 각축전을 벌이던 시기를 산 인물입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가 사상가들은 각자 명분과 정의를 내세워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발버둥쳤고 사상가들은 그런 이들을 꿰어 자신이 등용되고 또 이름을 알리기 위해 분투했죠. 물론 이들의 계획도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더 조급해졌으며 그 조급증으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노자는 이런 시대를 직접 겪으며 생각했던 듯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려 발버둥치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노자가 만약 지금 되살아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자신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혼란한 시대 상황, 그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는 우리를 보며 이런 조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내려놓고 지내보는 건 어때요? 너무 바쁘고 지쳐 보여서 무어라 조언도 못하겠고 제안도 하기 어려워 보여요. 흘러가는 건 흘러가도록 놔둬봐요. 그런다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이죠. 만약 지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 중이라면 스스로의 쓸모를 고민하다 지쳐버렸다면 잠깐만이라도 노자의 조언을 따라보면 어떨까요? 손해볼 것 없지 않나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잠시 휴가를 다녀왔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니 말이죠. 어쩌면 그 기간 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스스로의 기회와 가능성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당신이라면 더더욱 말이죠.